안녕하세요. 신토익 38회 만점 토익 코치 임철입니다. 오늘은 퀴즈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6문제가 있고요. 전부 다 다양한 품사야 문제에 관련된 퀴즈예요. 그래서 문제를 이 퀴즈 시험지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첫 번째 코멘트에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고, 문제가 총 6문제가 있습니다. 6문제면 2분이죠. 그쵸? 2분 세팅하고 푸시고, 그리고 항상 시간 세팅하고 푸시면 그 시간 안에 6문제를 다 풀도록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중간에 안 풀리는 문제를 건너뛰셔야죠. 그쵸? 건너뛰실 때는 앞부분에 표시를 해두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분 풀 때 목적은 그거였어요. 시간 안에 풀기 연습하기.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제 설명을 듣기보다는 시간을 좀 더 가지고 모르는 단어 있었으면 찾아보시고, 그리고 사전 도움 받으시고, 아니면 문법 사항이었으면 기본서를 가지고 계시면 거기서 공부했던 챕터를 찾아보신다든지 스스로 해결하려고 충분히 노력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비디오를 보세요. 제 설명을. 왜냐면 그냥 슬쩍 한번 풀고 바로 답으로 가면은 실력 향상이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답을 보면은 아 그랬구나 이 정도 느끼지만 다음에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정답지에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건 시험 볼 땐 큰 문제예요. 그쵸? 정답지를 보면은 이해를 하지만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투 스텝으로 항상 풀어주세요. 첫 번째 스텝은 시간 맞추기 연습, 두 번째 스텝은 자기 스스로 해보기. 거기서 실력이 이제 향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노력하고 노력했다가 생각을 많이 해본 다음에 답을 확인하고 해설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그 학습으로 훨씬 많은 학습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면은 문제를 다 푸셨다고 생각하고 저는 설명을 할게요. 101번은 이런 문제는 101번하고 사실 102번이 조금 비슷한 문제처럼 보여요. 근데 많이 다르죠. 비슷하게 보이는 거는 둘 다 much가 빈칸 앞에 들어가 있다는 점. 근데 101번은 가만히 보면은 일단은 garner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알아야 돼요. 이 단어를 모르면 풀기가 힘들죠. 그쵸? garner은 무슨 뜻이냐면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정보 같은 거를 모으다. garner. 그리고 뭐뭐를 모으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뒷부분이 여기 뒤에는 전치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치사고 앞에 garner의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했던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The company appears to be losing. The company appears to be losing a key executive. 회사가 뭐인 것 같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 놓치는 것 같다. A key executive. executive 임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임원 한 명을 놓치는 것 같지만, 곧 잃을 것 같지만, 이런 뜻이고, it is not at the level. level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층이란 뜻도 있지만, 수준이란 뜻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it is not at the level. 그런 수준은 아니다. 어떤 수준은 아니냐면, 레벨을 수식하는 말이 that has garnered much 하고 in the years past. 옛날에도 좀 비슷한 일이 있었나 봐요. 옛날에 많은 뭐를 모았던 그런 수준은 아니다. 이거고, 이 much를 보고서 제 생각에 more interesting 이렇게 하신 분이 있으세요. 왜냐면 비교급 챕터를 보면은 이 much가 비교급을 강조하는 말로 쓰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근데 토익은 이런 거 너무 잘합니다. 왜 잘할까요? 토익이 이 시험을 지금 엄청나게 오래 실시를 했거든요. 시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만 만든 것뿐만 아니라 오답 데이터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떤 오답을 잘 선택하는지 어떤 함정에 잘 빠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드 데이터가 그런 거를 사람보다 더 잘 아는 거잖아요. 그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걸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실 것이 이 신토익 들어와서 더 두드러졌는데 이 구토익에서는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강사들도 이런 거 되게 많이 강조했죠. 보기를 보고서 여기서 힌트를 좀 얻는 거죠. 근데 보기를 보고서 힌트를 얻으려고 하면 자주
함정으로 빠져요. 이런 것이 바로 함정이죠. 그쵸?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여기 들어갈 것이 형용사인 것처럼 그런 좀 분위기를 띄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보고서 아, 형용사 중에서 뭐치 다음에 뭐가 들어갈까?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은 아마 garner이라고 하는 단어를 몰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보고서 뭔가 힌트를 얻으려고 하면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거 좀 아셔야 돼요. 그냥 자기가 아는 대로 해야 되지. 아주 가끔씩 보기가 힌트가 되기도 하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것이 형용사가 아니었죠. 뭐였어요? garner의 목적어니까 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명사가 뭐가 있습니까? interest라고. garner the much interest라고 하면 굉장한 관심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옛날에 굉장한 관심을 모았던 그런 수준 아니다. 회사가 키 executive를 잃을 것 같지만 곧 잃을 것 같지만 잃고 있는 것 같지만 예전에 엄청난 관심을 모았던 그런 수준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답이 T가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102번은 그에 반해서 여기서는 이제 보면은 여기는 위에는 여기가 garnered의 목적어 자리였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읽어보면은 produce의 목적어로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목적어가 뒤에 housing units가 있거든요. 유닛이라고 하는 단어도 토익에서 많이 보이는 단어인데 유닛은 뭔가를 세는 단위죠. 그래서 유닛이 가리키는 것이 뭐 집일 수도 있고 사무실일 수도 있고 아파트일 수도 있고 제품일 수도 있고 그래 다양한 걸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랑 조금 달랐고 produce의 목적어로 이게 들어갔으니까 그 중에서 목적어는 housing units가 목적어인 거죠. 그렇죠? 집들. 그리고 그러면 여기 앞에 들어갈 말은 housing units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 자리네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렇죠. 한번 읽어볼게요. Residents are hoping. 거주자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ope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대절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명사절 대절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형용사절도 있고 명사절도 있고 뭐 동격절도 있고 부사 대절도 있습니다. 뭐 I'm sorry that 이런 데 나오는 거 그런 것이 부사 기능이죠. sorry를 수식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다양한 대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명사절 대절이 나올 때 그리고 그 명사절 대절이 목적으로 들어갈 때 주어 아니고 목적으로 들어갈 때는 이 that을 자주 생략합니다. 그쵸? 그래서 residents are hoping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developers가 이 다음 대절이 주어란 뜻이에요. 주어고 그러면 produce가 뭘까요? 당연히 동사겠죠. 생산하다. Developers produce much. 그 개발자들이 뭐를 만들기를 기대하냐면 이런 거를 만들길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much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죠. 형용사 앞에 들어가면 형용사나 부사 앞에 들어가면 그거는 비교급 강조하는 용도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much하고 어울릴 수 있는 거는 much more affordable. affordable은 가격이 적당한. 이제 가격이 적당하다는 건 싸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Residents are hoping developers produce much more affordable housing units.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요. 그래서 답이 비교급이 있는 것이 답이었고 나머지는 해당사항 없는 거였고 그리고 그러면 이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비교급 강조하는 표현이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much가 있고 뭐 a lot, far 이런 것들이 다 많이란 뜻으로 훨씬이란 뜻으로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훨씬 더 싼 집들을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훨씬이란 뜻이에요. much, a lot, far 훨씬이란 뜻이고 그리고 훨씬이란 뜻 말고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심지어는 더 싼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even이라고 하면 심지어는이고 그리고 여전히 더 싸다. 이제 여전히가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죠. still 여전히.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쌌는데 올해도 비교해봤더니 여전히 더 싸다. 이런 거. 뭐 A사가 가격을 내렸지만 B사 제품이 여전히 더 싸다. 이런 식으로 still이 여전히란 뜻으로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각종 부사들 중에서 상당히를 의미하는 부사들이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 일요일에 시험에 나왔던 considerably 이것도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고, 뭐 제가 보건 문제에다가 넣었던 significantly 이런 것도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고 스펠링 틀렸네요. 그리고 substantially 이런 것도 강조할 수 있고, 뭐 noticeably 이런 표현들이 다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죠. 그쵸? 그리고 또 비교급 앞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이 시험엔 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많이 나온다는 거는 비교급 문제가 나오면 많이 나온다는 거지 비교급 문제가 아예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 작년 12월 달에 한 회에 비교급 최상급 3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리고 신토익 초반에는 매해마다 비교급 최상급 그 문제 한 문제씩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들쑥날쑥하고 요즘 전혀 안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또 언제 낼지. 그리고 적게 뭐 이런 거 이제 a lot의 반대말은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a bit 하면 이건 약간, a bit이나 slightly 이런 표현들이 비교급 강조 표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뒷부분은 for 누구를 위해서냐면 low income, 이 low는 income에 붙는 말이에요. low income workers, low and middle income workers. 우리말로는 저소득, 중간소득 계층 그런 근무자들을 위해서, 그 직장인들을 위해서 이런 말이네요. 그리고 103번은요. 이거는 지난주에 나왔던, 이것도 여기 제가 드리는 건 사실 다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기반해서 만든 거고, 기출문제를 제가 똑같이 그대로 공개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다시 만든 거죠. 새로운 문장으로.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만드는데 이런 거 함정 요소 같은 것들, 아니면 문장이 작성된 방법 같은 거, 문장이 어떤 문장은 수식어가 중간에 잔뜩 들어가 있거나 뭐 이런 문장들 있잖아요. 그 함정 요소들을 다 살려서 만든 거예요. 만드는 것도 사실은 별로 쉽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일단은 올바른 문장이어야 되고, 그리고 약간 토익 주제랑 관련이 있어야 돼요. 너무 뜬금없는 문장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나름 들어가는 노력을 그냥 어필을 해봤어요. 어쨌든 103번은 나와 여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왜냐면 following이 여기서는 명사로 사용됐거든요. following이 명사로 무슨 뜻이냐면 팬들, 추종하는 무리, 뭐 이런 거야.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loyal following이라고 하면 이거 충성스러운 고객층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죠. built, 여기서 built는 그러면은 built가 뒤에 목적어가 있었다면, 뭐를 만들었다라고 돼 있다면은 이게 주어가 될 수 있겠지만 만든 것이 없잖아요. 이런 표현이 나왔으니까 census 오프닝, 그 가게 오프닝 이후로 쭉 만들어진 형성된 그 팬층이 그 무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무리가, 팬층이 has been 라고 하고, 여기 감사하다 종류의 단어가 들어갔죠. 그리고 the eateries,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오프닝 한 곳이 이시 뭐냐면 식당인 것 같아요. 그 식당의 vegan offerings. vegan은 vegetarian보다 조금 더 하드코어한 vegetarian이죠. 그쵸? 그러니까 식당에서 제공하는 거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음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 식당의 비건 음식들을 감사해왔다 이런 말인데, 여기에 함정은 일단은 appreciating 이 함정이에요. 왜냐면 이 비동사 다음이고 이걸 왠지 선택하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appreciate가 여기 있는 단어처럼 타동사거든요. 타동사라는 거는 전치사가 없이 바로 목적어가 나오는 그런 동사죠. 그러니까 appreciating이 답이 되려면 여기에 of가 없어야 돼요.
has been appreciating the eatery's vegan offerings. 이거는 맞는 문장이죠. 그쵸? 근데 여기에는 of가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면 타동사기 때문에. 근데 뭐는 들어갈 수 있냐면 appreciative of가 뭐뭐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B는 들어갈 수 있죠. 얘는 뭐뭐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 때 뒤에 of가 있어야 되니까. A loyal following built since its opening. 오프닝 이후로 쭉 형성된 그 팬층이 has been appreciative of the 길기가 안 되죠. has been appreciative of the eatery's vegan offerings. 이렇게 그게 답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시험에는 이런 거 나왔었죠. protective of. 그쵸? of 앞에 protective 넣는 거. 그리고 protective of는 뭐뭐에 대해서 보호하는, 방어적인 이란 뜻이고 이거는 이거랑 비슷한 뜻입니다. 얘는 형용사의 동사긴 하지만 protect 다음에 목적어 나오는 표현이랑 비슷하고 그쵸? reflective of 이거는 뭐뭐를 나타내는, 반영하는 이란 뜻이고 reflect 목적어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the logo 이거 오른쪽 걸로 먼저 해볼게요. 오른쪽 거. The logo reflects our goal. 하면 그 로고가 아니라 logo. The logo reflects our goal. 이라고 하면 그 로고는 우리 목표를 반영한다, 나타낸다 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를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The logo is reflective of our goal. 그쵸?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동사 자리에 들어갈 때는 비동사 더하기 reflect 다음에 of. 그러니까 of가 있으면 이렇게 reflective 자리인 거죠. 그쵸? 그리고 제가 보건 문제에 넣었던 이거 indicative 이것도 또 똑같이 indicate 다음에는 목적어가 나오는 타동사지만 뭐뭐에 대해서 뭐뭐를 보여주는 이런 뜻으로 indicative of 다음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용사들이 뭐뭐를 방어하는 아니면 뭐뭐를 나타내는 뭐뭐를 보여주는 이런 뜻일 때는 명사가 형용사에 바로 붙지 않고 이런 전치사가 있은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뒤에 거를 보여주는 이런 뜻으로. 그리고 104번은요. 다 잘했죠. 104번은 이거는 문제의 핵심이 전치사구를 수식할 수 있는 표현, 품사 이런 걸 고르는 거예요. 이제 전치사가 전치사구의 역할이 뭘까요? 전치사구? 문장에서 전치사구의 역할은 형용사 역할이거나 아니면 부사 역할이에요. 이제 같은 전치사구도 문장에서 형용사 역할일 수 있고 부사 역할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in a hurry. in a hurry가 무슨 말이죠? 이 전치사구가 서두르는, 바쁜 이런 뜻이죠. 그쵸?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을 거고 I completed the project in a hurry.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게 똑같은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내가 바쁘다 라는 뜻이고 마치 busy 같은 의미인 거죠. 여기서는 형용사 용도로 쓰인 거예요. 그쵸? 근데 I completed the project. 프로젝트를 끝났는데 급하게 끝냈다 이런 말이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는 얘는 끝냈다 이거를 수식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부사죠. 그래서 형용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형용사 역할이거나 아니 전치사구가 하는 역할이 형용사 역할이거나 부사 역할입니다. 그러면 전치사구를 수식하는 거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것이 전치사구를 수식하겠죠. 그러면은 전치사구는 뭐로 수식할까요? 부사로 수식합니다. 그렇죠?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하는 것도 부사요. 부사를 수식하는 것도 부사잖아요. 그렇죠? 전치사구를 당연히 부사로 수식하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간 것이 답이 부사인 exclusively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쵸? 문장을 보면은 이게 회사 이름이고 회사가 가전제품 파는 회사 같죠? appliance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걸로 봐서 이 회사가 will be focusing 이 회사가 will be trying to focus on 이라고 하면 뭐뭐에 대해서 집중하다는 뜻인데 그쵸? will be trying to focus on reinvent는 무슨 뜻이냐면 이미지를 개선하다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좀 낡은 브랜드를 새롭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후 몇 년간 새롭게 하는 것에 집중을 하려고 한다. exclusively는 전적으로, 독점적으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른 건 안 하고 이것만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이 이 전치사구를 수식해야 되기 때문에 부사인 exclusively가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이 focus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은 이런 걸 잘 모르셨으면 focus가 타동사기도 합니다. 그쵸? 그리고 어휘가 조금 익숙하지 않고 이러면 아 얘가 타동사니까 목적어를 골라야지 뒤에는 전치사구나 이래가지고 문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로 답을 고른다면 이런 거 고를 수 있어요. 명사형. 그쵸? 이게 함정이었겠죠. exclusion이 사실은. 그리고 다른 표현들도 이렇게 그리고 또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focus하고는 on이 붙어있는 것밖에 못 본 학생들도 있어요. focus on 이렇게 외워가지고 근데 중간에 이런 말이 들어갈 수 있겠죠. 당연히 동사 플러스 전치사니까 그런 표현들이 이건 동사였고 뭐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도 due to 라든지 lead to, based on, specialize in 이런 표현들이 엄청 많죠. 이런 것들이 중간에 어떤 품사가 들어간다면 전부 다 부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봐봐요. 자, the delay is due to a miscommunication. 그 지연은 의사소통이 잘못된 것 때문이다. miscommunication 때문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뭔가 들어간다면 due 하고 basically 이런 말 들어가면 무슨 뜻일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뜻이죠. The delay is due basically to a miscommunication. 기본적으로 miscommunication 때문입니다. due largely to라고 하면 그 원인이 다른 걸 수도 있는데 큰 원인은 이거다 라는 뜻이에요. 그쵸? largely 말고 partially 라고 하면 부분적으로는 이거다. 뭐 partially나 partly나 비슷한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in part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쵸? 다 비슷한 뜻이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고 lead to는 어디로 이어지다는 뜻이죠. The road leads to lead to는 물리적으로 이어지는 것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결과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죠. 약간 은유적으로 The road leads to the building 이라고 하면 이 길을 따라가면은 빌딩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 길이 빌딩으로 이어진다. 근데 바로 이어진다 라면은 leads directly to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부사 based on은 뭐뭐에 기초한이라는 뜻인데 뭐뭐에 전적으로 기초한 주로 이거에 기초한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based primarily on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아니면 뭐뭐에 주로 기초했다 based mostly on 이렇게 specialize in 뭐뭐를 전문으로 한다는 뜻인데 이것만 전문으로 한다 이렇게 하려면 specialize solely in 이것만 전문으로 한다 뭐 대부분 이런 거를 주로는 이런 걸 한다 mostly on 뭐 이런 표현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냥 전치사를 붙여서 외운 이런 수거 표현이지만 전치사 다음에 어차피 이 다음에는 명사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명사 표현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이게 전치사구가 되는 거죠. 그쵸? 전치사구를 수식할 수 있는 거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부사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부사가 들어가는 자리가 되게 많죠, 사실. 그쵸? 그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카피해놔야겠다. 105번은요. 여기서는 플랜을 수식하는 말인데 플랜 앞에 치사하게 뭐가 좀 더 붙었어요. 그쵸? 여기 플랜 앞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매니지먼트 플랜 이런 것도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관리 계획이란 뜻인데 5스텝 이게 붙어 있으니까 5스텝 매니지먼트 플랜은 말이 되지만 매니지먼트 5스텝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C는 함정이네. 함정이었고 가능한 것이 이거를 다 수식할 수 있는 manageable이 되겠죠. 자기네들이 해낼 수 있는 5단계 계획을 이 계획을 자리에다 넣었다는 거는 이제 시행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Ecobee Hotel put a manageable 5-step plan in place. 이렇게 하면 그 계획을 시행을 했다는 거죠. To secure improvement. 뭔가 향상을 secure이 그리고 여기서는 동사로 쓰인 거죠. 향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향상을 해내기 위해서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안 하면 향상을 하려고 하는데 향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해가지고 향상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네요. secure는 동사로 확실히 하다 아니면 어디에 물건 같은 걸 고정시키다는 뜻이 있고, 그리고 시험에 가끔씩 이게 동의어 파트 7 동의어 문제로 나왔던 건데 obtain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좀 문맥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secure a contract 라고 하면 이거는 계약을 따내다는 뜻이에요. 계약을 따낸다는 거는 자기 걸로 만드는 거죠. 계약을 obtain 하는 거죠. 그쵸? 이거랑 같은 뜻이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는 이것도 이 보기를 보면은 낚이기 쉬운 건데, 보기를 보면은 concern이 동사 뜻밖에 없는 것처럼, 동사인 것처럼 오인을 하게 만드는 보기 구성이에요. 근데 concern은 동사기도 하지만 또 뭐기도 합니까? 명사기도 하죠. 그쵸? concern이 동사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동사로 일단 걱정시키다는 뜻이 있고, 명사로 걱정이라는 뜻이 있죠. 염려, 걱정.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왠지 주어 같고 동사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게 주어가 되려면 all users가 돼야 되죠. users. 그렇잖아요? 유저는 셀 수 있는 거니까, 가산이니까. 그러니까 all user이라는 거는 얘가 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user concerns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건 복합명사로 사용자 걱정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all user concerns 하고 여기 사비보구가 있고 whether small or large 작던지 크든지,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R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수일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어고 동사인 거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concerns. All user concerns, whether small or large, 작든지 크든지 모든 사용자 걱정들은, 염려사항들은 are collected and reported. 수집이 되고 보고가 됩니다. To management. management는 관사가 붙기도 하는데 없이 쓰는 경우가 훨씬 많죠. 이거 관리부나 행정부를 manage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이 D였는데, 이런 문제가 지난번 시험 일요일날 시험에도 있었죠. 이런 것처럼 complete이 형용사일 수도 있는데 보기를 보면은 마치 동사인 것처럼 이제 오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함정 요소로 이런 걸 심어놓고, 그러면 여기가 왠지 동명사 자리가 되는 거, 아니 여기 현재 분사 자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유인하는 문제였죠. 이 문제 답은 뭐였죠? 그냥 complete이었죠. 왜냐면 이게 어부터 description까지 다 연결되는 말이기 때문에. 작업 중인데 뭐를 작업 중이냐면 a thorough and complete description. 철저하고 완전한 설명을 작업 중이다. 이런 뜻에서 이게 어에 연결되는 말이
thorough는 형용사니까 a thorough라는 건 없어요, 그쵸? 근데 a description 있죠, 그쵸? 설명. A thorough and complete description. 그래서 여기가 and가 형용사 더하기 형용사.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complete이었죠, 그쵸? 그래서 이 품사 문제가 뭔가 구토역에서는 뻔한 품사 문제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뒤만 보고서 찾을 수 있는 것. 근데 신토역에서는 의미하고 같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쵸? 이 문장의 의미를 파악을 못하면은 품사를 찾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나름 똑똑한 문제죠. 시험 문제로는. 이게 영어를 못하면서 그냥 앞뒤만 보고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 해봐봐요. 그러면 그게 쓰레기 시험이죠, 사실은. 능력을 전혀 측정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진화하고 이게 옛날 구토역에서 조금 쓰레기 시험에서 많이 진화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쓰레기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스킬을 적용하려고 하면은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정직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쵸?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시면 본인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되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근데 뭐 이상한 스킬 연습만 엄청 하시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많이 가는데 스킬 연습도 노력이고 시간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별로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가끔씩 나오기도 해요. 어떨 때는 그런 스킬이 통하는 문제로만 구성된 시험도 요즘도 가끔씩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런 시험 나오면 그 평균 점수가 정답률 확 올라가죠. 그러면 그럴 때는 또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은데 잘해가지고 잘 나올 것 같은데 다른 사람도 잘해가지고 다 잘했기 때문에 실수할 때마다 감점이 엄청 커가지고 또 성적이 그럴 때도 어차피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직하게 영어 실력 향상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토익 공부지만 그 행간에 토익은 영어 공부가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토익에 나오는 듣기도 그렇고 읽기 지문도 그렇고 물론 쓰레기 책으로 공부하면은 거기 나와 있는 책이 출판이 됐지만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런 걸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 좋은 책으로 공부하고 그 표현들을 잘 배우면은 이게 되게 격식 있게 말하는 그런 영어예요. 물론 친구끼리 격 없이 말하는 능력도 필요할 수 있죠. 그쵸? 근데 보통 성인과 성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면은 격식 있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쵸?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영어입니다. 굉장히 좋은 영어예요. 그래서 영어 실력 향상 목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쵸? 그리고 또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문장을 쉽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어차피 파트 3, 4는 이런 것이 다 듣기로 나오는데 들어서 알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파트 7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출제자들이 너무 잘 알아요. 이 문장을 어떻게 잘못 이해할 수 있는지. 그래가지고 독해 정확성이 떨어지면은 그 파트 7 문제에서 오답을 자꾸 선택하게 돼요. 왜냐하면 잘못 이해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꼭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을 적용해서 정확하게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